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0월 4일 6주차 마지막 상교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시사업자의 부가치 1000원에다가 10%를 적용하게 되면 100원이라는 부가치세를 국고로 우리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00원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410원이 들어왔거든요. 약 2배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난 효과가 한수 효과, 그리고 누적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210원이 더 국고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이런 한수 효과, 누적 효과를 구분해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거래 관계를 일반적인 거래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 번씩 잡아봅시다. 자,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에 일곱 칸이네요. 자, 이게 A 사업자가 되겠고, 자, 이게 A 사업자. 자, 이건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합니다. 자, 요거 A 사업자는 가세 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B 사업자. 자, B 사업자도 가세 사업자입니다. 자, C 사업자도 가세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요. 자,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1000원의 매출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B 사업자는 매입액이 1000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을 부담했으니까 매입세액이 100원이 될 거예요. 자, A 사업자는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 거기 때문에 매입액은 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매입액이 0이고 부가가치는 다들 동일하게 1000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A 사업자는 B 사업자한테 매입세액을 받았잖아요. A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되겠다, 그죠? B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부가가치 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를 1000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매입세액이 되어야 되겠네. 자, 이 표를 좀 잘 볼게요. 자, 그렇다면 B한테 100원 더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이 없으니까 0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납부세액은 1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B 사업자는요, A 사업자한테 1000원의 매입을 하고 매입세액 1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부가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C 사업자한테 어떻게 매출을 한다? 그렇죠. 1000원을 붙여가지고 내가 산 것에 부가가치 1000원을 매겨가지고 2000원의 매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C 사업자는 매입액이 얼마가 되죠?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200원을 더 부담을 하고 2200원을 주겠죠. 그러면 B 사업자는 매출액 2000원을 공급하면서 매출세액 2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은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C 사업자는 이 최종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부가가치 1000원, 네, 1000원을 붙여가지고 매입액 2000원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3000원에 공급을 할 겁니다. 3000원.
이렇게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 매출세액 300원을 더 받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납부세액이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물건 공급 가액은 3,0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300원, 총 3,300원을 C사업자한테 주고 물건을 구입을 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래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래는 중간에 영세율 쓸 때, 자, 중간에 영세율 사업자가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B 사업자가, 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자, 이렇게 숫자를 좀 지우고. 자, 요거는 동일하게 그죠? A 사업자. B 사업자는 매입액이 1,000원이 될 겁니다. 1,000원. 그리고 동일하게 부가가치는 또 1,000원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를 얹어가지고 2,000원에 우리가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C라는 사업자는 매입액이 2,000원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매입세액이 이렇게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없어요. 자, 영세율 사업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매출세액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매입세액은 있겠죠. 왜냐하면 매입액 1,000원, 이 1,000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이 가제사업자한테 100원을 더 줬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100원. 그러면 납부세액은 마이너스 100원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C 가세사업자는 이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3,000원이 되고 그에 따른 매출세액 300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요? 300원이 됩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최종 소비자가 3,000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300원이 되고 총 3,300원. 그러니까 중간에 영세율 사업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랑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랑 우리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거랑 동일하겠죠? 자, 이번에는 면세입니다. 면세. 자, 면세. 자, 이 면세 사업자는 매입액이 1,000원이 있겠죠. 자,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부담한 매입세까지 어디로 올린다? 그렇죠. 매입액에 올려야죠. 매입액에. 자, 매입세액은 0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겁니다. 그리고 B 사업자는 C 사업자한테 공급을 할 때 면세 사업자가 가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부가가치를 1,000이라고 했을 때 마진 1,0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2,100원으로 할 겁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이렇게 없는 거겠죠? 네. 자, C 사업자는 매입액이 2,100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B 사업자 매출액이 매입액이 되는 거니까요. 자, 매입세액은 0입니다. 공제받을 게 없는 거죠. 면세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였으니까요. 자, 부가가치 동일하게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마진을 붙여서 최종 소비자에게는 3,100원에 공급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가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10%인 310원을 받을 겁니다.
그럼 국가에는 31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물건 가격 3,100원, 부가가치세 310원, 합쳐서 총 3,410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일반 가세자가 꼈냐, 또는 면세 사업자가 꼈냐, 또는 영세율 사업자가 꼈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국가 예상 세수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가 예상한 세수입은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세를 하는 거니까, 다 가세사업자니까, 자, 3,000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300원.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실제 세수입은 여기서 들어왔다. 그죠? 부가치세 300원. 자,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밑에 금액의 합계액을 봐도 되는 거예요. 자, 300원. 자, 이렇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줄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영세율 사업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예상 세수입이 있습니다. 다 크네. 자, 영세율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국가 예상 세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영세율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영세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한테만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200원을 최초에 예측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B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율 사업자한테 돈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A랑 C한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생각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국가 실제 세수입은 300원. 여기 보게 되면 부가치세가 300원이다. 그죠? 네, 300원입니다. 물론 100, 마이너스 100, 여기 0, 300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요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요것만 보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100원을 더 받게 지금 되었습니다. 100원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 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지금 우리는 채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 중간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후속 단계에서 가세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영세율 단계에서 이게 그 경감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제가 여기 좀 적어 놓을게요. 거래 중간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후속 단계에 가세 사업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으로 경감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 영세율 효과가
취소되는 효과를 우리는 한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경감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한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면세에서도 한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면세에서도. 네, 이러한 효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한수 효과의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수 효과에 대한 크기. 자, 한수 효과는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B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경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으려고 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자, A의 부가가치입니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버렸어요. 매입세 공제가 돼버렸어요. 매출세액에서 받지 않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B의 부가가치, A의 부가가치가 다시 국고로 한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00원에다가 A의 부가가치 2,000원. 자, 여기에서 우리 부가가치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200원입니다. 이 200원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200원이 다시 되돌아 버린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면세사업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국가 예상 세수입입니다. 자, 얼마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2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는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국가가 실제 세수입은요, 얼마가 발생했느냐? 자, 100원에 310원 더해서 410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렇죠. 네,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310원을 부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410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410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수 효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수 효과. 자, 이것은 B의 부가가치, 요거 경감해 주려고 한 거.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영세율의 한수 효과와 다른 점은요. 요거랑 다른 점은 영세율은 매출세액도 받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시켜주고 이 두 번이 경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면세는요. 이 면세 사업자한테만 경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중간에 있는 이런 거래소의 한수 효과는 B의 부가가치 2,000원에 세율을 매긴 100원이 한수 효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효과입니다. 누적 효과. 그 누적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면세 전 단계 부가치액에 대해서 중복 가세가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누적 효과 때문에 이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전 단계의 부가가치액에 대해서 중복 가세를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중복 가세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산식으로는 이렇게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에서 자, 전체 부가가치 곱하기 세율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부가가치 징수액은 410원입니다. 410원. 근데 전체 부가가치는 3,000원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입니다. 10%. 그러면 110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가가치에 대한 10%에서 10%인 10원이 달라붙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B 사업자의 부가가치 20%, 그래서 110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한수효과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이 면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돌아온 효과. 그리고 누적효과는요, 면세 사업자의 전 단계 사업자의 VAT, 요거랑 그리고 요거의 VAT, 요게 대해서 중복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 단계 사업자의 VA와 VAT,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그래서 110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사실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네, 정상적인 거래를 가정한다면 300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310원을 부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10원을 더 부담을 해버렸네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한수효과와 누적효과요. 자, 이 금액의 차이는 국가 예상 세수입과 그리고 실제 세수입입니다. 네, 아셨죠? 요거 잘못됐네요. 자, 영세율 요거는 네, 100원입니다. 100원. 네, 요거랑 요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B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매출세액이 빵이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0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예상 세수입은 100원이 맞습니다. 요거. 그래서 한수효과 때문에 다시 200원이 되돌아 버렸잖아요. 그죠? A 거랑 B랑. 그래서 300원입니다. 그래서 한수효과는 200원입니다. 언제나 국가 예상 세수입과 그리고 한수효과 또는 누적효과를 합친 거는 실제 세수입하고 동일해져야 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다 보면 마지막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우리가 영세율 제도 그리고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소비자의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어떤 왜곡 현상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개념. 자, 첫 번째. 어떤 공제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포기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한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어떤 공제를 해주면 되느냐? 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규정이긴 한데 우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있죠. 이제 이거를 해주고 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여기 마지막에 C사업자 있죠. C사업자. 여기서 이 매입세액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 매입세액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한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무슨 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면세를 포기한다든가 또는 간이가세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간이가세도 그 면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납부할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면세 사업자와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면세 포기, 간이가세 포기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한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C사업자가 있어요. C사업자가 보자. C사업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가가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자, 매출액을 3,000원으로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자, 동일한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부가가치가 1,000이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시사업자한테 면세 후속 단계에 있는 이 시사업자한테 의제 매입세액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매입세액을 어떻게 한 10원 이렇게 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구나. 네. 100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100원 정도로요. 자, 우선 매입세액을 100원으로 제가 수정을 했어요. 자, 100원 정도를 우리가 그거 해준대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대요. 자, 그러면 이 C사업자는 최종적으로는 1,000원이 남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을 매입세액을 빼준 것만큼 빼줄 겁니다. 이렇게요. 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900원이 될 겁니다. 부가가치가 900원. 그럼 매출세액은 어떻게 해요? 300원이 되겠죠. 그럼 납부세액은 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3,000원이 돼버리고 부가가치세는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총 3,300원 주고 물건을 구입하겠죠. 그럼 결국 우리 일반 가세자와 거래를 한 거랑 이 최종 소비자가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매입세, 자 이렇게 2번이 되겠다, 그죠? 네, 이 매입세액을 강제적으로 해줌으로써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매출세액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효과와 누주효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주제로 접근하게 되면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수준까지만 알아만 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부가치세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뭐 수업 목적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뭐 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의 친구들한테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계기로 조금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세율과 면세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챕터 4 세금 계산서 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세금 계산서는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세금 계산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역할과 청구서 등의 기능이 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공급하는 자입니다. 결국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급하는 자는 판매자고요. 공급받는 자는 구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전을 수취를 하고요. 구매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것들을 수업 목적하고 관계가 없어서 책에 수록을 해놓지 않았는데요. 이런 세금 계산서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금 계산서의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세금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서 안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분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고 그 대가로 발행을 했다라는 세금 영수증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거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간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거래가 없었다면 이런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 증빙,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래 계약서, 견적서는요, 별도의 어떤 금전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그 당사자 간에 어떤 첨부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세금 계산서는 결과입니다. 그 거래에 대한 결과. 아셨죠? 그래서 어떤 거래 계약서라든가 견적서 같은 역할은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법인세, 소득세, 가세의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를 가세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출액과 매입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전 단계가 부가가치세가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세액을 매기려면 공급가액을 계산해야지 부가가치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을 하려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이 법인세와 소득세, 가세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비용을 넣을 때 뭐 가산세 여부 이런 거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의 기능은 이런 기초 자료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청구서라든가 어떤 송장 기타 등등 이런 기능들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세금 계산서에는 하단에 보게 되면 영수함 이런 표시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 세금 계산서의 종류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 자, 요것은 수업 목적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우리가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7주차 교육할 때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전체가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걸로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곧 중간고사, 재량평가 요 관련된 리포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고 7주사 때 만나도록 할게요.